지난 시간에 이어 7월 23일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중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 강화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 강화는 신규 민자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이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인프라 펀드에 대한 혜택 제공, 민간 제한 인센티브 강화, 민자사업 절차 간소화 등 세 가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프라 펀드에 대한 혜택 제공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여 민자사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 사모 방식으로 재무 투자를 받는 것을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형 인프라 펀드를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투자처를 제공하고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흡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모형 인프라 펀드에 대해 배당 소득 1억 한도로 14%를 분리과세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를 우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프라 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차입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0%를 50%까지 확대하고 지주회사 제한 완화 개선으로 현행 하나의 지주회사가 하나의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다수 사업에 투자 가능토록 하는 것과 투자 대상을 현행 사회기반 시설 사업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다른 투자도 가능토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 제한 인센티브 강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제한자 우대 가점을 평균적으로 1% 상향하고 제한 보상 기준도 최초 제한자가 사업자 선정 탈락 시에는 기본 설계비의 70%에서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초 제한자의 제한 비용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대사업도 본시설과 동일하게 최대 50년간 운영 가능토록 민투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부대사업은 국공유재산법에 따라 5에서 20년으로 본시설과 다르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자사업 기간 단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자사업 절차 단계 중 VFN과 사업 공고안 검토, 사업 공고 기간과 협상 실시 협약안 마련 등이 현재는 각각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동시에 추진하여 4에서 6개월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안전 등 법정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BC, AHP 분석을 면제하고 소규모 법정 필수 시설은 VFM 분석도 간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시중에 풍부한 여유 자금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발표한 내용들이 지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 혁신 방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 기존 활성화 방안 내용과 동일하고 새로운 신규 발굴 사업도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더욱이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전환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국토부 등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신속히 민자 전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민자사업과 업계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개선 사항들을 신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민자사업이 롱타임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치, 환경적 변화 등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